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애미 히트의 수장 에릭 스폴스트라입니다. 그는 르브론 제임스 시대에 빅3를 이끌고 우승을 차지했죠. 이후에는 언더독 팀을 이끌고 파이널까지 진출시킨 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마이애미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3시즌 연속으로 공격 효율성이 리그 하위권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느리고 끈적한 지공농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이었죠. 마이애미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스폴스트라 감독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 후 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근본적인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폴스트라 감독이 왜 리그 최고의 명장인지를 증명하는 마이애미의 공격 시스템 대변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리그 최저 속도팀을 가장 빠른 팀으로 만든 그의 혁신적인 통찰력과 그가 만들어낸 스크린 없는 공격 시스템의 비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스폴스트라 감독의 결단은 단순한 빠르게 뛰자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현대농구의 흐름과 팀의 로스터 구성을 완벽하게 파악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지난 6시즌 동안 마이애미는 매번 NBA 최하위 5개 팀 안에 드는 느린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슛 시도 시간은 평균 12.5초로 리그에서 3번째로 느렸죠. 이러한 느린 지공은 결국 상대 수비가 완벽하게 정비할 시간을 주었고 정적인 하프코트 오펜스에 의존하게 만들면서 공격 효율성을 20위권 밖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스폴스트라 감독은 이 루틴을 깨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스폴스트라 감독이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결정한 핵심 이유는 바로 포제션 횟수 극대화를 통한 득점 기대값 상승입니다. 팀의 공격 효율성이 낮더라도 리그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총 득점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애미 로스터에는 뛰어난 운동 능력과 수비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습니다. 스폴스트라 감독은 이들의 수비 후 곧바로 트랜지션 공격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시스템의 주축으로 삼았습니다. 노만 파월, 하이메 하키스 주니어, 데이비언 밀첼 등은 이 빠른 페이스 시스템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이애미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빠른 페이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속공 득점은 지난 시즌 21위에서 2위로 올라섰죠. 샤클락 18초 안에 던지는 퀵샷도 많아졌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전체 야투 중 15.5% 뿐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23.1%로 올라섰습니다. 상대 수비가 세팅되기 전에 공격 비중을 늘리면서 효율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스폴스트라 감독이 이 거대한 변화를 위해 손을 내민 파트너는 전 멤피스 그리즐리스 어시스턴트 코치 노아 라로슈입니다. 스폴스트라 감독은 라로슈를 컨설턴트로 영입하여 그의 독특한 공격 철학인 더 휠을 마이애미에 이식했습니다. 지난 2024-25 시즌이 끝난 뒤 스폴스트라 감독은 기존 공격 철학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더 빠른 페이스와 드리블 돌파, 킥아웃에 의한 공격을 시도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뱀 아데바요도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스폴스트라 감독이 공격 철학을 통째로 바꾸는 계획을 했다라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새로운 공격 시스템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스폴스트라 감독은 멤피스 공격 시스템을 주목했는데요. 라로슈 코치는 지난 시즌 멤피스에서 독특한 공격 철학을 보였지만 테일러 젠킨스 감독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스폴스트라 감독은 2025년 여름 라로슈 코치에게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라로슈 코치는 공격 변화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달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충격적인 특징은 바로 피켄롤의 사실상의 팩입니다. 현재 마이애미는 경기당 6회 미만의 피켄롤 볼핸들러 공격을 시도하며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16위였죠. 스폴스트라 감독과 라로슈가 추구하는 것은 스크린 없는 2점 창출입니다. 마이애미는 코트의 페인트 존을 완전히 비워두는 5아웃을 기본으로 세팅합니다. 이는 모든 선수에게 1대1 공격 기회와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스크린이 없기에 수비수는 도움 수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더 휠의 원리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느린 좌우 움직임을 없애고 볼핸들러는 코트 중앙을 향해 돌파합니다. 마이애미는 현재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경기당 59.8의 돌파를 시도합니다. 이 직선적인 돌파는 수비가 중앙으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수비가 집중하는 바로 그 순간 나머지 4명의 공격수들은 공을 따라가지 않고 수비가 비워둔 공간을 찾아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움직입니다. 돌파한 선수는 림에서 마무리하거나 비어있는 동료에게 킥아웃 패스를 연결합니다. 패스를 받은 선수는 바로 슛을 시도하거나 돌파를 시작하여 휠을 다시 돌립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흐름과
끊임없는 리로케이션은 수비가 세팅할 시간을 주지 않으며 마이애미의 빠른 공격과 높은 효율성을 뒷받침합니다. 스포일스트라 감독은 이 시스템을 통해 선수들에게 읽고 반응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의 JJ 레딕 감독은 마이애미는 코트 중앙으로 돌파할 것이다. 그들은 휠 컨셉으로 공격을 펼칠 것이고 중앙으로 들어갈 때 상대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데바요도 스포일스트라 감독은 우리에게 짜여진 패턴이 없는 농구를 원한다고 말했다. 코트에서 선수들이 스스로 읽고 반응하기를 바란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우리가 가진 강점을 폭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멤피스전에서는 전반전 내내 스포일스트라가 플레이콜을 하지 않으며 선수들이 알아서 공격하게끔 만들었다는 후문입니다. 스포일스트라 감독의 혁신은 단지 철학에 머물지 않고 코트 위에서 역사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이애미는 시즌 두 번째 경기인 멤피스전에서 프랜차이즈 역사상 전반전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11월 말이 된 현재 마이애미는 리그 13위의 공격 효율성을 자랑 중입니다. 1옵션인 타일러 히로가 한 경기도 나서지 못했고 아데바요도 부상으로 6경기 결장하는 등 공백이 있었음에도 확실히 달라진 거죠. 이는 지난 몇 년간 공격력 부진에 시달렸던 팀에게는 엄청난 성공입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1대1 공격력을 갖췄으나 공간이 필요했던 선수들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하이메 하키스 주니어가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벤치에서 나와 림으로 돌진하는 공격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돌파 시도 평균 14.1에는 리그 15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입니다. 노만 파웰과 시모네 폰테키오는 뛰어난 3점 슈팅으로 수비를 외곽으로 잡아당겨 돌파하는 선수에게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빅맨인 아데바요와 켈레 웨어까지 적극적으로 3점 슛을 시도하면서 스페이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아데바요는 지난 시즌까지 전체 야투 중 3점 슛 시도 비중이 19.9%였는데 올 시즌에는 37.8%까지 늘어났습니다. 레딕은 스포일스트라 감독을 향해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이다. 그는 항상 적응하고 조정하고 변화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이애미의 달라진 색깔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명장의 시스템에도 약점은 존재합니다. 스포일스트라 감독에게는 이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전통적인 강점인 수비를 유지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극도의 빠른 페이스는 필연적으로 트랜지션 수비에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트랜지션 공격을 시도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에게 내주는 트랜지션도 많은 편인데요. 포제션당 득점인 트랜지션 PPP 실점이 21을 기록 중입니다.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은 많지만 높이의 강점이 있지 않아 리바운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애미는 수비 리바운드 점유율 28%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비 리바운드를 잡고 속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 특유의 스크린 없는 공격은 상대 수비가 정비될 시간이 없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리그의 영리한 감독들은 곧 지역 방어나 공격적인 헬프를 통해 이 단순화된 공격을 막아낼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스포일스트라 감독은 이미 벤치 유닛을 활용한 새로운 벤치 플레이를 추가하고 있지만 더 많은 카운터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픽앤롤을 기반으로 하는 원볼 공격수인 타일러 히로가 복귀했을 때 이 새로운 시스템에 어떻게 녹아들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히로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시스템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 밸런스를 잡아야 합니다. 스포일스트라 감독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공식을 스스로 깨부술 줄 아는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그가 단순히 훌륭한 감독이 아니라 리그 최고의 명장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느린 농구의 대명사였던 팀을 가장 빠른 팀으로 바꾸고 공격 효율성을 단숨에 끌어올린 이 혁신은 마이애미의 새로운 정체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새로운 공격 시스템과 기존의 단단한 수비를 통해 동부 컨퍼런스의 진정한 컨텐더로 우뚝 설 수 있을지 지켜볼 차례입니다.